12월 넷째 주 주식시장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이번 시장에서 가장 컸었죠. 파월이 배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파월이 배신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랠리의 근간은 뭐였냐면 이제부터 고금리 상황이 뭘로 저금리로 가면서 주식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되겠다? 지속적인 금리 인하가 되겠다라는 게 그동안 시장의 흐름이었고, 또 시장에서 그로 인해서 시장 유동성이 많아질 거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오르겠네 이러면서 주가를 올렸고, 또 뭐도 올렸습니까? 코인 가격도 급등을 시켜놨죠. 자, 그런데 파월이 어떻게 이번에 FOMC 때 말을 했냐면 금리 인하를 신중하겠다. 자, 그랬더니 바로 트럼프가 욕을 한 사발이 해버렸죠. 나쁜 새끼 이러면서 또 내 말을 안 듣네. 이렇게 된 겁니다.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얘가 주장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얘가 시행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금리 인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얘가 하려고 하는 많은 정책들이 하자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파월은 아니, 네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아직 인플레이션의 진정에 대해서는 증거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안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안 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랬더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제부터 뭘 하겠다. 오히려 뭘 유발할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인플레이션 유발할 것 같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는 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100% 부과하고, 그리고 멕시코의 제품들의 관세를 25%, 뭐 캐나다의 원유에 셰일가스에 25% 관세를 부과하니, 관세가 부과된다는 건 뭐의 가격이 오르는 겁니까? 수입되는 해외 제품의 가격들이 오른다는 거고, 그럼 거기다가 도매가가 그렇다는, 수입 가격이 그렇다면 도매가, 소매가 붙이면 미국의 실제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들이 다 오르니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건 오히려 파월의 말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관세 정책을 네가 고집한다면, 트럼프 네가 고집한다면 미국은 내년부터 엄청난, 네가 취임한 이후부터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게 될 테니 관세 금리 인하를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된 거죠. 야 씨, 계속 인하할 것 같아요. 앞으로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이건 개인적인 차가 있지만 금리가 인하돼서 0.75까지, 지금 시중금리가 4%대인데 0.75까지 낮추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얘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내년에 2번 정도 인하할 거고, 만에 하나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지면 뭐 하겠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상승에 찬물을 하니까 그날 미국 주식은 폭락을 해버리죠. 그래서 거의 4%까지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증시는 원래부터 폭락했는데 또 그러니까 더 폭락해서 2,400도 깨서 2,300대까지 가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바뀌어버렸습니다. 파월은 이렇게 주장한 거죠. 소비자 물가가 오를 거니까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 PC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냥 내년 게 아니라 이번 게 발표가 됐는데, 이번 거는 높지가 않고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어 있더라는 거죠. 2점대로 2%대로 유지되어 있으니까 야 파월 네가 생각하는 건 너무 앞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언제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폭락했던 게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저녁에 조금 진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어제 잠시 올랐다가 좀 올랐다가 오늘 또 조금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면서 안정돼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떻습니까? 이전부터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더 떨어지고 있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바보야, 문제는 환율이. 이쪽에 금리 인하를 할 건지 인상을 할 건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나라는 환율이 미친 듯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끊임없이 돈이 빠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1450원 왔다 갔다 하죠. 이거 지금 언제 이후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6년, 2008년 때 그랬으니까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 거죠. 너무, 그리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높은 수준으로 계속 지속되는 것도 처음입니다. 물론 IMF 때 1980원 정도까지 갔고 금융위기 때 1,500원 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500원 또 넘기긴 했지만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급락을 다시 진정됐는데 얘는 지금 일시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걱정스러운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환율은 왜 지금 오르겠습니까? 정확하게는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1달러로 우리나라 돈을 주고 내야 될 돈은 많아진 건데요. 자, 그걸 왜 자꾸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겁니까? 냉정히 생각하십시오. 뭐의 법칙? 수요와 공급의 법칙. 거기서 뭐가 많은 겁니까? 어떤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원화로 달러를 바꾸려는 수요는 많고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는 수요는 적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기는 거죠? 왜? 자, 환율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는지, 주가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는지는 여러분 달걀이 먼저인지 달걀이 아니지, 계란이 똑같잖아.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얘가 빠져서 환율이 급등하기도 하고 얘가 하니까 또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누가 돈이 빠지니까 외국인 돈이 빠지니까 환율이 급등하는 것도 있고 환율이 급등하니까 외국인이 주식시장에 돈을 더 빼는 것도 있죠. 자,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투자 자금들이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지금 계속 빠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많을 때는 1조 조 단위로 팔고 적을 때는 한 5천억 팔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몇 주째 계속 돈이 유출되고 있죠. 그러면 그 애들이 우리나라 주식 팔아가지고 원화 들고 자기 나라 가겠어요? 달러로 바꿔야 되니까 계속 달러의 수요는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 그 달러를 수요를 누리려면 공급도 많아지면 가격이 안정되겠죠. 공급이 많아지려면 우리나라에서는 뭘 하면 됩니까? 외국인이 투자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수출이 잘 돼서 달러가 막 들어와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달러 많이 벌어오는 산업이 뭡니까? 반도체. 거의 대부분 달러는 반도체가 다 벌어옵니다. 근데 반도체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잘 안 팔리죠. 두 번째로 달러 많이 벌어오는 쪽이요. 자동차. 근데 자동차도 이제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잘 되는 것은 안 되고 안 되던 석유화학, 정유도 더 안 되니까 달러가 씨가 말라버리는 거죠. 나가는 건 많고 들어오는 건 적으니까 환율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 더 어떻게 될 거냐 물으면 저는 앞으로 계속 더 높은 상태로 유지될 것 같아요. 왜? 달러가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나마 조선주가 달러를 좀 벌어들이고 그나마 화장품주가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고 삼양식품이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얘들이 싹 다 합쳐봤자 삼성전자 반도체 찔끔 판 것보다 못하니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반도체 산업이 턴어라운드 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여기서 환율에 대한 이 문제를 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외국인이 자금이 들어오면 주식시장만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외국인은 주식시장에 자금 들어온 것보다 더 어디에 제일 큰 돈을 투자한댔죠? 채권. 자, 국채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자, 그럼 그 국채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주식시장이 지금 재미없어서 외국인들 돈 빼가는데,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낮춰서 국채금리 이렇게 조금 안 좋게 건드려버리면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뭐도 빼가는 거예요? 채권도 빼가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 경제 살려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 부담 높은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든 금리 낮춰줘야 될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또 환율이 또 올라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추지도 못하겠고 동결은 해야 될까? 동결을 해야 되나 낮춰야 되나 이런 상황인데 인하를 못하는 상황.
그럼 동결을 가야 되는데 또 반대로 환율을 잡으려면 채권 이자를 높여주고 있어서 조금 더 우리나라 채권이 좀 더 많은 투자를 하려면 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엄청나게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 커진 한국은행 뭐 하는 거예요? 내년 1월 금리 인하하기로 했는데 이게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니 금리 인하가 안 되니까 건설주가 금리 인하되면 좋을 거라고 했는데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롯데건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오, 알고 계시네요. 롯데건설은 모든 공사장을 올스톱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경제를 지금 공부 안 하고 관심 없는 분은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지를 너무 모를 수도 있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건설 현장을 올스톱 시켰다? 와, 이건 뭐 IMF 때도 이래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상황입니다. 이거 무슨 다숙제하는 거죠. 롯데건설이 하고 있는 건설 현장이 꽤 많은데 거기에 지금 공사 들어가는 사람들, 돈 들어간 사람들 해소 안 되는 거고 이건 뭐 롯데그룹은 그래놓고 별 문제 없다 해놓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상황이 더 깊어질 것 같죠. 왜? 금리가 인하가 안 되고 동결되거나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좀 힘든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도 저러나 주식시장에는 뭐가 생깁니까? 자, 지금 두 개 이야기한 건 거시경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한 건 거시경제. 지금 전 세계적인 첫 번째 거는 전 세계적인 미국 상황, 두 번째 거는 뭐 한국 상황, 한국의 거시경제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뭐 우리 또 주식시장 아주 작은 세계를 이야기해야 되죠. 자, 그래서 한 주 동안 주식시장에 새로운 테마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지난번에 무슨 양자 테마, 양자암호 테마, 별 테마 다 나왔는데 또다시 나타났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초대 기업 테마가 생겼습니다. 제가 정용진 욕 많이 했죠. 신세계 그리고 SK 이런 애들은 기업 경영할 자격 없다 했죠. 그런데 정용진이 그래 놀러만 다니더니 한량처럼 다니더니 도움되는 경우도 있네요. 누구랑 놀러 다녔어요? 트럼프 장남하고 막내인가요? 네, 막내 아들인지 아들이 할 때 어쨌든 아들하고 놀러 다닌 그게 좀 도움이 돼서 네,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는답니다. 근데 초대만 받는 게 아니라 말하라고라고 그 트럼프 별장이 있는 쪽에 초대까지 가족 모임에 초대까지 받았다 해서 정용진 테마가 제일 먼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보다 신세계 INC가 급등합니다. 왜? 시총이 제일 작고 가벼우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테마가 붙을 때는 시총이 제일 작은 걸 공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세계 그룹 주가 급등했죠. 이마트, 신세계, 그리고 신세계 INC, 신세계 푸드까지 오릅니다.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의 사자 방문 맞나요? 그리고 심도 있는 대화를 했답니다.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풍산그룹, 유진 풍산그룹 회장은 미국의 인맥이 참 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시 대통령 때부터 미국의 대통령에 대한 친분을 갖고 계셔서 이분은 대통령 취임식에 많이 초대를 받는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초대를 받았다 그래서 네, 풍산그룹, 특히 풍산홀딩스가 많이 올랐죠. 풍산그룹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방위산업 테마로도 많이 올랐던 기업인데 올랐어요. 자, 그 다음에 SM그룹 하면 SM엔터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길 가다 보면 SM, 영어로 SM 돼 있는 어떤 건설사도 있고요. 네, 그리고 SM100셀이라고 배터리에도 SM이 붙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선알루미늄도 사실은 앞에 SM 남선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SM그룹이 있는데 이 우호연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설립한 회사보다 M&A로 기업 인수합병을 해서 건설사에도 예전에 우방건설이 SM건설 이렇게 바뀐 것처럼 이런 SM그룹이 있습니다. 자, 이 애들이 뜨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식시장에 SM100셀 이런 기업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오늘은 다 하락했으니까 나가리. 지속될 거라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저는 참 시장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테마 잘 없습니다. 왜? 그냥 좋은 기업만 그런 기업들만 사도 되니까.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 꼭 이런 테마들이 뜹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좋은데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주는 제가 엄청난 하나의 큰 빅사이클이 됐으니까 계속 보유하라 했죠. 그 상황에 갑자기 미국에서 공화당 의원이 4명이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 법안을 발의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조선 산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살리겠다. 자, 그리고 중국 배들을, 중국에서 건조된 배들을 이제 관세를 엄청 물린다든지 미국에 오게 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하겠다라는 방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뭐 해라 이제. 지금 미국은 이제 이러는 겁니다. 반도체도 어디서 생산해라? 미국에서. 2차 전지도 어디서? 미국에서. 심지어 이제 조선도 미국에서. 이렇게 딱 되니까 미국의 조선소 인수한 회사가 어딥니까? 하나오션. 자, 하나오션이 또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떤 회사, 어떤 선박, 중국 선박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미국의 선박법 발의, 이것 때문에 조선주가 가뜩이나 좋은데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주 갖고 계시면 수익률이 많게는 80%, 적게는 몇십 프로 될 겁니다. 이거 좋은데 계속 좋습니다. 근데 미국 선박법뿐만 아니라 조선주 테마는 또 좋은 게 뭐가 좋으면, 높으면? 환율. 얘들은 이미 계약을 뭘로 계약해놨어요? 달러로 수주해놨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로 수주했어요. 1300원일 때는 얼마? 13억인데. 지금은 갑자기 예전에 그 수주하니까 아무것도 손 안 댔는데 갑자기 1450원이 되니까 14억 5천이 되니까 그냥 12% 정도가 수익이 아니죠. 더 벌어들인 거죠. 더 벌어들인 게 되니까 얘들은 그냥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조선주의 빅사이클이 왔다는 걸 제가 뭐라 그랬죠? 처음에 환율이 도와준다. 두 번째 지금 철강 가격이 엄청 떨어지면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오히려 같은 가격 수주해 놓는데 저렴하게 더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댔죠. 맞나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뭘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친환경법. 그래서 이제는 선박에 대한 빅 교체 수요가 생겼댔죠. 그러니까 그런데 환율이 계속 도와주고 있어. 그리고 가뜩이나 좋은데 거기다 네 번째가 생긴 거예요. 이제 미국이 중국 배를 이제 안 되게 만들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중국이 뭘 하든지 간에 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냥 조선주가 빅사이클이 될 수밖에 없으니 혹시나 갖고 계시는데 오늘 조금 밀렸죠? 오늘 급등하다가 약간 조정받았죠?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이 이 가격대 손절하려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더 사야 될 때지 팔면 안 된다는데 지금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급으로. 맞죠? 자, 그 다음 환율 급등에 수혜주와 피해주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자, 피해주는 대한항공으로 대표되는 기업들입니다. 왜 대한항공은 피해줄까요? 자, 맞습니다. 항공료는 굉장히 비싸고 대부분 그런 그 가격들이 정유회사 회사에서 수입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가격이 급등하죠.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얘들이 우리가 차를 살 때 뭘로 삽니까? 할부로 사죠. 우리가 차를 살 때 할부로 사는 것처럼 항공사는 비행기를 자기 돈 주고 사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얘들은 리스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리스 계약을 글로벌 기업하고 리스를 하고 오겠죠. 그러면 걔들한테 매달 사용료를 리스료를 줘야 되는데 그걸 원화로 주겠어요? 달러로 주겠어요? 달러로. 그럼 얘들도 똑같은 매달 주는 게 100만 달러를 주게 되는데 예전에는 13억 주면 되는데 지금은 14억 5천. 그렇게 되니까 얘들은 힘들어지는 거죠. 자, 항공주도 힘들고 석유화학주도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피해주는 어떤 거예요? 뭔가 수입해 오는 사람. 이런 쪽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혜주는 있죠. 수혜주는 원래는 전통적으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수혜주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은 수혜주는 아니에요.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국내에서 원재료를 공급할 수 있으면 수혜주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수출하면 온전히 다 환율이. 근데 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다시 가공해서 수출하는 거 얘들은 이익이 오히려
별로 적어요. 자, 그런데 좀 78% 자랑하지 말고 집중. 자, 그런데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뭐예요? 삼양식품, VT, 실리콘2. 제가 삼양식품 50만 원대 요때는 이제부터 사라고 했던 게 기억나세요? 자, 지금 78만 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50% 올랐습니다. 그때 말한 가격에서. 자, 드디어 오미자님이 또 머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삼양식품, VT, 그리고 실리콘2 같은, 그래서 이제 엄청난 큰 업종의 수출주보다도 이런 작은 분야의 수출주들이 이제 각광을 받죠. 화장품 원료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어떻게 조달이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원재료의 비중은 낮고 해외에서 수입해 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높은 가격에 가격을 붙여서 판매한 회사들이 주가가 급등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 지금 보면 삼양 계속 신고가, VT도 제가 뭘 했어요? 지금 사지 말고 언제 사랬어요? 눌러줄 때 사랬죠. 지난주에 했던 말 기억나나요? 눌러줬죠, 어제. 그리고 어제 사신 분은 복 받으셨어요. 그리고 실리콘2 이런 기업들이 뜨기 있죠. 자, 그 다음 6번째. 삼성전자의 반도체 보조금 수령으로 반도체 업종 투심이 회복됐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계속 안 좋고 계속 안 좋고 계속 안 좋았는데, 제가 그래서 안 좋은데 이제 더 이상은 안 좋아질 게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랑 이거 여러분께 추천해 드렸죠. 맞나요? 자람 테크놀로지와 PSK 홀딩스를 추천해 드렸는데, 갑자기 추천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뭐 보조금을 받니 맞니 이러면서 또 투심이 왜곡됐죠. 왜? 트럼프가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조정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또 날아갔다가 갑자기 급하게 어떻게 해줬어요? 보조금을 지급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지급받았으니까 이제 리스크가 사라졌다 그러면서 얘들이 급등합니다. 혹시 자람 갖고 계신 분? 자람 테크놀로지. 자, PSK 홀딩스. 자, 이건 계속 올랐고 이건 굉장히 등락을 크게 하죠. 상승률이 크고요. PSK 홀딩스는 약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제 수익률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대로 갖고 계신 분 가져가십시오. 대신에 요거 사실 분은 신중하시고요. 자, 그래서 두 개는 갖고 계신 분은 그대로 홀딩. 됐나요? 네. 홀딩. 김수현님 갖고 계신가요? 웬일로 안 갖고 계십니까? 자, 그 다음 7번째는 삼천당 제약이 드디어 불을 뿜었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받았지만 어제 상한가 갔죠? 자, 왜 상한가 갔습니까? 왜 상한가 갔습니까? 삼천당 제약의 신약 아엘리아, 제가 그동안 일본에서 판매허가 받고 캐나다 판매허가 받고 유럽에서 판매를 진행했는데 미국에 판매가 하는 업체와 계약을 못 맺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밀렸거든요. 세계 최대 시장은 미국인데 야, 너희들 미국에서는 판매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래 됐는데, 미국에서 드디어 아엘리아제가 독일 제약사를 통해서 판매되는 걸로 그래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이제 삼천당 제약의 신약은 항반변성 신약이죠. 맞나요? 맞아요. 네, 그 신약에 대한 부분의 판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되게 됐으니 이제 내년의 주가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죠. 가장 고민이 미국에서는 너희들 나가리 아니냐 이랬는데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이 급등 상한가, 옵투스 제약이라고 삼천당 제약이 투자해서 이 회사도 급등된 거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어느 회사? 유한양행. 얘도 신약이죠. 맞나요? 그게 대한 유한양행도 지금 각 지역별로 판매 허가를 지금 받고 있으니까 얘도 곧 되지 않겠냐면서 어제 유한양행이 또 급등을 했죠.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요러면서 얘들이 먼저 올랐어요. 어제. 얘들은 신약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 자,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애들이 오릅니까? 알보리부터 시작해서 특히 오늘 제일 많이 오는 걸 리가입니다. 어제 오늘 리가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자,
이건 신약을 만든 회사. 얘들은 신약을 판매하는 회사와 뭐 기술 수출을 맺을 수 있는 회사죠. 알테오젠이 그래서 어제는 조용하더니 어제 조용 안 했지. 아침에 급등하다가 보아. 오늘도 그랬죠. 급등하다가 훅 떨어지는 것 같더니 갑자기 8%까지 올랐죠. 리가캠은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 펩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펩트 이거 진짜 나쁜 놈이에요. 어제 펩트 10% 가까이 올랐다가 쭉 해서 마이너스까지 갔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또 펩트는 오르긴 했습니다. 자, 얘들이 먼저 신약 회사들이 가면서 바이오 투심이 조금 좋아지는 분위기가 되면서 알테오젠, 리가캠, 펩트론 이런 것들도 움직였습니다. 됐나요? 오늘 특히나 얘 많이 움직였죠? 네. 혹시 어제 사신 분 있나요? 오늘 사신 분, 오늘 아침에 사신 분. 와, 이미자의 법칙은 어제 팔았다고요? 와, 큰일이다. 자, 알테오젠은 그래서 추세를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나중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수급도 보여드리겠지만 어제 보합으로 갔는데도 외국인은 10만 주 이상의 미친 듯이 샀습니다. 개인들이 다 버렸죠. 그리고 오늘 또 외국인은 10만 주 이상을 또 미친 듯이 샀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기관까지도 미친 듯이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저점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왜 제가 오늘의 수급이 중요했냐면 사실은 오늘 사람들이 잘 거래 안 하고 싶어 합니다. 네, 오늘 미국장도 반나절만 하고 쉬거든요. 크리스마스 연휴로 쉬는데 장이 안 열리니까 그냥 불안하니까 현금 확보를 해놓고 싶이 심리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기관과 외국인은 얘를 그냥 개인들이 버리는 걸 다 샀습니다. 자, 그래서 3,000단 제약이 신약을 바이오 회사의 지금 주가를 움직이게 됐다. 그런데 정말 나중에 3,000단 제약 차트를 또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오주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떨어질 때는 찔끔찔끔 계속 떨어져서 한 30% 떨어뜨렸다가 올릴 때는요. 네, 하루 만에 상한가 이렇게 하니까 이 바이오주를 투자하는 사람은 딴 종목을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2%, 3% 알테오젠 떨어지다가 8%쑥 올려버리니까 이래서 바이오주를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주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8번째, 탄소 포집 테마라고 또 새로운 게 하나 생겼습니다. 트럼프가 친환경 정책은 다 포기했죠.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니 풍력이니 2차 전지니 뭐 이런 거 친환경 다 쓰레기다 이러면서 안 했는데 유일하게 또 이게 또 머스크가 하는 말을 들었는지 탄소 포집 테마는 또 살려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머스크는 사실은 전기차를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 전기차로 인해서 생기는 친환경,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돈 버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연을 많이 뿜는 회사는 환경 부담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 부담금을 내든지 아니면 매연을 안 뿜는 산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얘들이 갖고 있는 탄소 배출권, 그거를 거래해서 사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테슬라는 팔아서 버는 게 꽤 많은 수입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해당되는 게 이거죠. 탄소 포집. 그러려면 기업들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배출 많이 하고 그걸 다 돈 주고 사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배출해야 된다면 굴뚝에서 나가는 걸 포집, 잡아서 덜 나가게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탄소 포집 또는 이산화탄소 관련된 테마인데, 네, 캠트로스 그리고 그린케미칼, TK케미칼, 에코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얘들은 어제 그리고 떨어지더니 오늘 얘는 10몇 프로, 20%씩 올랐다가 다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종가는. 그래서 오늘 얘 고가에 사신 분은 그냥 장중 몇 시간 만에 20몇 프로 손실을 보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테마는 별로 안 권하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 드디어 오징어 게임이 개봉합니다. 자, 제가 오징어 게임을 가면서 뭐라 그랬죠? 개봉 전에 팔아 했죠. 자, 오늘이 전이거든요.
26일.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됩니까, 얘들? 다 빠졌습니다. 하루 더 일찍 얘들이 해버립니다.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올랐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갖고 계신 분 수익 많이 났죠? 자, 오늘 못 파신 분은 언제 팔아야 됩니까? 목요일 날 빨리 파십시오. 자,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데 딱 보고 재미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친 듯이 급락할 겁니다. 재미있으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 팔아놓고 재밌다고 하면 그때 사십시오. 그리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째. 지난주 우리가 추천했고, 지난주 추천이 아니지. 계속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유를 권해드리고, 여러분이 매수했던 종목들을 계속 이제 리뷰를 해드려야 되죠. 자, 화장품주 계속 들고 갑니다. APR 좀 밀렸는데요. 아니요, 저는 계속 들고 가야 되지, 팔아야 될 시기 아니라고 봅니다. VT는 제가 언제 살했습니까? 갖고 계시면 계속 가져가고, 따라잡지 말했죠, 지난주에. 바로 수요일날 사지 말고, 이거 분명히 조정 준다. 조정 주고 어디까지? 5일선. 거기서 살아있는데 지금 10일선까지 조정 줬죠? 어제 사신 분 축하드리고요. APR 버리지 마시고, 아모레퍼시픽도 버리지 마세요. 뭐 할 때까지? 얘 둘이는 실적이 나와서, 실적이 정말 개판으로 넣으면 버리시고요. 실적이 계속 좋을 거면 끝까지 가져가십시오. 화장품주는 계속 가져가십시오. 됐나요? 저는 화장품주가 좋을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수술 데이터가 계속 좋게 나오니까 나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어떤 기업? 그대로 가져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갖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저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제는 어떤 기업도 바라보셔야 되냐면 하나오션. 이제 드디어 하나오션을 보셔야 됩니다. 성광밴드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자, 어쨌든 한국조선, 현대중공업 얘들은 키를 맞추고 있어요. 얘가 많이 가니까 얘가 그 다음 키 맞추고 계속 가잖아요. 계속 가져가십시오. 바이오주 아닙니다. 안 죽었어요. 저는 이제 내년부터는 바이오주가 더 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바이오주에 대한 지금 바이오 학회가 또 있죠.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수익들이 앞으로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캠, 코롱티슈진 어떻게 더 가져가세요. 오늘 특히나 코롱티슈진을 혹시나 눌림목에 사신 분 계십니까? 네, 정말 코롱티슈진은 정직한 기업인데 급등, 절반까지 조정, 다시 급등 이걸 반복합니다. 오늘 다시 추세를 잡았으니까요. 코롱티슈진 그대로 가세요. 제가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한 10만까지 그냥 좀 길게 보고 10만까지 요걸로 차 바꾸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CJP 700 넣고 CJP 받아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자, 그 다음 요것도 그대로 가져갑니다. 삼양식품 그대로 가져갑니다. 네. 재건주 이거 밀렸어요. 근데 여러분 길게 보고 가신 분은 결국 재건하겠죠. 그대로 이것도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개별 종목 지난주 했던 것 이거죠. 자, 여기서 좀 제외시키겠습니다. 어떤 걸 제외시킬 거냐면, 자, 이거는 바이오 플러스는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요거 좀 제외를 시킬 건데요. 루닛 제외하겠습니다. 루닛은 왜 제외하겠습니까? 이것들이 조금 우리들 뒤통수를 쳤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대주주 보유 물량을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불신을 줬어요. 자, 이제 루닛은 수익 실현하십시오. 됐나요? 네. 자, 네이버 오늘은 오르긴 했는데 어제는 조금 겁났습니다. 추세를 깨나? 자, 그래서 네이버는 오늘 다시 제가 이걸 적었을 때는 오늘 아침에 했거든요. 장전에 이걸 적어놨는데 오늘 지금 네이버 얼마 올랐습니까? 0.75. 0.75. 자, 오늘에서 밀리면 버리십시오. 아시겠어요? 오늘 가격에서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또 떨어지면 그냥 버리십시오. 그래서 아니, 장기 보유 말고, 제가 네이버 최근에 제가 살아야 매수 타임 때 사신 분 있잖아요. 최근에 사신 분들은 이제 수익 실현 하십시오.
되셨나요? 최근에 매수해 갖고 계신 분. 네,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요. 위지익 이제 버려야겠죠? 이건 오징어 게임 수혜주로 추천했는데 이제 수익 실현하시고요. 크래프톤은 제가 지난주에 추천했는데 바로 버리십시오. 이건 손절입니다. 빠이. 됐나요? 근데 크래프톤은 아무도 안 사신 것 같은 분위기네요. 자, 바이오 플러스 PSK 홀딩스 카페24는 계속 홀딩입니다. 아셨죠?